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고급 가마에 태워 친정으로 보냈습니다. 그것도 15년 만에 처음으로.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. 과부가 저런 가마를 타다니 채통도 없다고. 그런데 나흘 후 돌아온 며느리의 얼굴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조선시대 경상도의 어느 양반 마을에 박씨 할머니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.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습니다. 박씨 할머니에게는 며느리가 한 명 있었습니다. 윤씨라는 이름의 그 며느리는 30을 조금 넘긴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. 윤씨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15년이 되었지만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을.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집안일을 묵묵히 해내는 그녀. 하지만 그 얼굴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 가끔 입가에 미소를 지어 보여도 그 눈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. 박씨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. 윤 씨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. 빨랫감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. 박씨 할머니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.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. 그날은 윤 씨의 혼례 날이었습니다. 19살의 윤 씨는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. 신랑인 박진수는 23세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. 하지만 초례를 마친 그날 밤 신랑은 신방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. 어려서부터 약했던 심장이 혼례의 긴장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. 윤 씨는 하룻밤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. 장례가 끝난 후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. 하지만 윤 씨는 이미 이 집의 며느리이며 혼자 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. 그날 이후 윤 씨의 얼굴에서 진짜 웃음은 사라졌습니다. 세월이 흘렀습니다.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. 윤 씨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.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와 바느질을 했습니다.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. 저 집 며느리 참 기구하지. 19의 과부가 되다니. 그래도 시어머니를 모시는 걸 보니 효부는 효부야.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. 저 아이는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자신을 가두고 살 것인가.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. 윤아, 친정에 가서 부모님이라도 뵙고 오너라. 하지만 윤 씨는 항상 고개를 저었습니다. 아니옵니다, 어머님. 제가 어찌 떳떳한 얼굴로 친정에 갈 수 있겠습니까? 10년이 지났습니다. 윤 씨는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.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젊음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. 박씨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저 아이의 인생이 저렇게 끝나도 되는 것일까? 어느 날 박씨 할머니는 마을 우물가에서 윤 씨의 친정 소식을 들었습니다. 윤 씨의 어머니가 몹시 편찮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. 할머니는 그날 밤 윤 씨를 불렀습니다. 윤아, 내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구나. 당장 친정에 다녀와야 하지 않겠느냐? 하지만 윤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. 괜찮습니다, 어머님. 가봤자 부모님께 짐만 될 뿐입니다. 박씨 할머니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. 이 아이는 정말 자신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구나. 그날 밤 박씨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. 이대로는 안 되겠어.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 아이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싶다. 다음 날 아침 박씨 할머니는 윤 씨를 불렀습니다. 윤아,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.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말씀하십시오, 어머님.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.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른다. 죽기 전에 너의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구나. 이렇게 훌륭한 딸을 우리 집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말이다. 윤 씨는 당황했습니다. 어머님,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박씨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윤아, 너는 나를 정성껏 모셨다. 나는 너의 부모님께 빚을 졌다. 그 빚을 갚고 싶구나. 그래서 내가 나를 대신해서 친정에 다녀와 주겠느냐?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
어머님,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. 저 같은 불길한 며느리가 어찌 떳떳하게 친정 문턱을 넘겠습니까?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. 유나, 너는 불길한 며느리가 아니다. 너는 이 집안의 은인이다. 혼자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지켜준 효부다. 나는 내가 친정에 갈 때 당당하게 가기를 바란다. 다음 날부터 박씨 할머니는 집안에 쌓아두었던 비단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. 윤 씨가 물었습니다. 어머님, 그 비단은 무엇을 쓰시려고 하십니까?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너를 위해서란다. 박씨 할머니는 밤낮으로 바느질을 했습니다. 늙은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저고리를 지었습니다. 은은한 연분홍빛 비단에 연두색 선을 두르고 소매에는 작은 매화꽃을 수놓았습니다. 과부의 옷이라고 하기엔 너무 고왔지만 그렇다고 홀레복처럼 화려하지도 않은 딱 알맞은 품위가 있는 옷이었습니다. 치마는 은은한 하늘색 비단으로 지었습니다. 보름이 지나자 아름다운 비단 옷이 완성되었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박씨 할머니는 윤 씨를 불렀습니다. 마당에는 비단으로 장식한 고급 가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. 홀레용 꽃가마는 아니었지만 양반 부인들이 타는 품이 있는 가마였습니다. 윤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. 어머님,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?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. 윤아, 오늘 너를 친정에 보내려고 한다. 윤 씨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. 안 됩니다, 어머님. 과부의 몸으로 어찌 이런 가마를 탄단 말입니까?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? 박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마을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다. 너는 이 집을 지켜온 며느리다. 당당하고 아름답게 가거라.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. 처음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. 어머님.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. 윤아, 너는 이 집의 며느리이기 전에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다. 내 부모님은 너를 그리워하셨을 것이다. 이제 가서 그분들을 만나거라. 할머니는 직접 윤 씨에게 새로 지은 비단 옷을 입혔습니다.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은비녀를 꽂아주었습니다. 그리고 가마에 윤 씨를 태웠습니다.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. 저게 무슨 일이람? 한 아낙네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. 과부가 저런 가마를 타다니. 우리 마을 채통이 말이 아니네.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때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이 걸어왔습니다. 박씨 집안의 문중 어른이었습니다.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요? 아낙네가 급히 설명했습니다. 어르신, 저 박씨 집 과부 며느리가 저렇게 고운 가마를 타고 친정에 간다 하지 않습니까? 우리 양반 마을 체면이. 문중 어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. 그리고 박씨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. 형님, 이게 어찌 된 일이오? 과부가 저런 가마를 타다니 문중 어른들과 상의도 없이. 박씨 할머니는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. 어르신, 죄송합니다. 하지만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니 허락해 주십시오. 문중 어른이 물었습니다. 무슨 소원이란 말이오?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. 이 며느리는 혼자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었습니다. 친정에도 가지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젊음을 다 바쳐가며 말입니다. 저는 이 아이의 부모님께 빚을 졌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를 당당한 모습으로 보내고 싶습니다. 이것이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입니다. 문중 어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.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래, 형님 말씀이 옳소. 효정을 다한 며느리라면 그 정도 대접은 받아 마땅하오.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형식만 지키는 것이 아니오. 진심을 다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, 그것이 진짜 예의가 아니겠소?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. 그리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. 그래, 맞는 말씀이야. 혼자 시어머니 모신 사람인데 저 정도 대접받아 마땅하지.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. 가마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윤 씨는 가마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. 슬픔, 그리움, 감사함, 미안함,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.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비단 옷자락이 바스락거렸습니다.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. 가마 뒤에는 쌀과 옷감, 그리고 여러 선물들을 실은 짐꾼들이 따라갔습니다. 윤 씨의 친정은 가난한 선비의 집이었습니다.
초가집 몇 채가 전부였습니다. 마당에는 장독대가 있었고 그 옆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. 윤 씨의 부모님은 이미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. 그날도 두 노인은 초가지붕 처마 밑에 앉아 콩을 까고 있었습니다. 그때 마을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가마다. 누가 오시나? 노부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의 집 앞에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. 가마 문이 열렸습니다.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내렸습니다. 윤 씨의 어머니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콩을 떨어뜨렸습니다. 윤아? 윤 씨의 아버지도 벌떡 일어서며 물었습니다. 우리 딸, 우리 윤아가 맞느냐? 윤 씨는 두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. 그리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. 아버지, 어머니, 불효녀가 왔습니다. 그 순간 윤 씨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. 쌓아온 차갑고 단단한 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. 윤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. 참았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. 아버지, 어머니, 죄송합니다.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한 불효녀를 용서해 주십시오. 노부부도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. 아이고, 우리 딸이 왔구나. 살아서 이렇게 다시 볼 줄 몰랐구나. 윤 씨의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울었습니다. 윤 씨의 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.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. 그들도 이 감동적인 재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. 한참을 울고 나서야 윤 씨의 어머니가 딸의 옷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. 윤아, 이 고운 옷은 어디서 났느냐? 그리고 이 가마는? 윤 씨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. 시어머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. 제가 친정에 올 때 당당하게 오라고 하셨습니다. 뒤따라온 하인이 박씨 할머니의 편지를 전했습니다. 윤 씨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.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. 친가 어른들께 절을 올립니다. 저는 윤 씨의 시어머니 박씨입니다. 귀되게 소중한 딸을 저희 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. 하지만 그 아이는 하루 만에 과부가 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씨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.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한 번도 친정을 그리워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이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.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. 이번에 윤 씨를 보낸 것은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. 두 분께 인사를 드리고 이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. 부디 윤 씨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시오. 며칠 후 제가 보낸 사람이 모시러 가겠습니다. 윤 씨의 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. 이 늙은이가 부끄럽구나. 우리는 딸을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. 그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. 나는 이제야 알았구나. 우리 딸이 시집을 잘 간 것이 아니라 저 어른께서 며느리를 잘 얻으신 것이로구나. 윤 씨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우리 딸이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구나. 그나저나 윤아, 배고프지?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여줄게. 윤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. 네, 어머니.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가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. 그날 밤 윤 씨는 어머니가 깔아준 이불에 누웠습니다. 이불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. 햇볕에 말린 손 냄새와 엄마 손 냄새. 윤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. 윤 씨는 부모님과 함께 나흘을 보냈습니다. 그 나흘 동안 그녀는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느꼈습니다.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,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, 어린 시절 뛰어놀던 마당의 흙냄새, 새벽에 들리는 닭 우는 소리,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받는다는 느낌. 마지막 날 아침 윤 씨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.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맛있다고 말하고 마당에 핀 봉선화를 보며 예쁘다고 감탄했습니다. 나흘째 되는 날, 박씨 할머니가 보낸 하인이 가마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. 윤 씨는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. 아버지, 어머니, 이제 가봐야겠습니다. 윤 씨의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. 윤아, 다시 올 수 있겠지?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네, 어머니. 시어머님께서 명절과 부모님 생신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. 윤 씨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.
그 어른께 우리 대신 깊은 감사를 전해주렴. 우리 딸을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. 윤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윤 씨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. 부모님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. 윤 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순간 윤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.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습니다. 집에 돌아온 후 윤 씨는 변했습니다. 여전히 성실하게 집안일을 했지만 이제는 가끔 웃기도 하고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.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. 박씨 집 며느리가 웃는다. 박씨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. 윤 씨는 이제 명절과 부모님 생신에 친정을 방문했습니다. 갈 때마다 윤 씨는 부모님께 음식과 옷을 가져다 드렸습니다.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더 밝아졌습니다. 그의 추석, 박씨 할머니와 윤 씨는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. 할머니가 말했습니다. 윤아, 올해 추석에는 내 부모님도 모셔오너라. 우리 함께 명절을 보내자꾸나. 윤 씨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. 어머님, 정말이십니까?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더냐.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. 그 추석, 두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여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했습니다. 윤 씨는 자식이 없었지만 이제 두 분의 어머니와 두 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.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. 몇 년 후 박씨 할머니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. 임종 직전 할머니는 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. 윤아,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. 윤 씨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. 어머님, 저야말로 어머님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. 어머님께서 제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셨습니다. 박씨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. 장례를 치른 후 윤 씨는 할머니의 묘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.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.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. 윤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. 어머님, 저는 이제 압니다.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을. 바람이 불어왔습니다. 마치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. 잘했다, 우리 딸. 윤 씨는 품 안에서 할머니가 수놓아준 매화꽃 수건을 꺼냈습니다. 할머니가 옷을 지을 때 남은 천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. 바람이 불 때마다 수건이 펄럭였습니다. 마치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신 것처럼. 윤 씨는 수건을 가슴에 안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.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.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진심으로 맺어진 정은 그 피보다 더 진하고 영원합니다.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. 건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